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이규필입니다. 여러분께 빅데이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이번 강의 준비해봤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짓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미리 정해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엑셀이 있습니다. 펜과 열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진 않지만 정형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며 정형 데이터보다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에 HTML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정해진 구조가 없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빅데이터.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빅데이터일까요? 베타, 제타, 요타, 딱 집어서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데이터 생성 속도가 빠르며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빅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밸류라는 특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된다는 DIKW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밑에 깔려있는 데이터의 개념이 요즘의 빅데이터 시대를 만나서 21세기의 원유,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각광받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번역이라는 플랫폼 서비스에 뛰어든 IBM과 구글의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수천만 건의 도서 정보와 유엔과 유럽의회 웹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해 64개 번역 간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IBM도 캐나다 의회의 문서를 활용해 영어불어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차이보다는 사용 데이터의 규모 차이에 의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월마트의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월마트는 고객의 구매 기록을 분석하여 전혀 관련성이 없는 맥주와 기저귀의 연결고리를 알게 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구성하여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본진으로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총알 자국을 분석한 그림입니다. 전문 분석가는 이곳에 장갑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오랜 경력의 전투기 조종사는 지적합니다. 장갑판은 엔진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고. 조종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분석 조직이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 사항을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문가 조직 없이 부서별로 데이터를 잘 다루는 인원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지만 지금은 부서별로 훈련된 데이터 분석가를 두고 전문 분석 조직과 협업하에 개선 사항을 부서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의 데이터랩, SPSS, 파이썬 등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과 RStudi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2D 환경의 정형 데이터 분석 도구이며 화려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에 접속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엑셀로 데이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2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집된 건강검진 정보입니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등의 정보에 대한 수치형 자료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분석을 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스크롤바를 잡고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엑셀은 마무리하고 RStudi오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RStudi오는 데이터 구조 파악 및 분석이 쉽고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합니다. 앞서 엑셀로 다뤘던 건강검진 정보 자료를 RStudi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Studi오를 실행하면 왼쪽 상단의 화면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왼쪽 하단의 화면이 결과값을 보여주는 콘솔 창입니다. 공공 데이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강검진 정보 파일을 불러와서 랩이라는 임의의 변수명에 할당하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00만행 31개의 변수가 확인되고 비어있는 측정값도 보입니다.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소 최대값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평균값을 볼 수 있으며 변수별로 결측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값을 제거하고 클린랩이라는 새로운 변수명에 할당합니다. 다시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100만 행이었던 데이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변수만 추출하기 위해 패키지를 불러와서 RStudi오에 적재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여 다시 클린랩이라는 임의의 값에 할당하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이상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ST와 ART의 이상값이 눈에 띕니다. 요약 통계량에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상합니다. 데이터 측정의 오류나 기입 시 생긴 오류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어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직선의 상승선 및 하향선을 보이는 데이터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키와 체중, AST와 ALT, H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와 같은 값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큐브 맞추기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전문가처럼 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문제점만 파악하면 됩니다.
현업에 종사하며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말로 미래의 가장 능력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빅데이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